어서오세요. 트레이더 T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이른 아침 6시 정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대략 4개월 정도 만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네요. 관점 영상은 작년 11월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거의 관점 영상으로는 반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생각보다 제가 해외 체류를 좀 오래 하게 됐었어서 귀국하고 난 뒤에 급한 일들을 막 밀린 것들을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그 사이에 제가 마지막 영상 올려드렸을 때,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전고를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전반적인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이니만큼 앞으로의 큰 움직임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 이번 영상 되게 간만에 올려드리는 거라 최대한 10분, 15분 정도 안으로 좀 끝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속으로 재생하여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맥락은 어쨌든 상승이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관점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한 달 전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어요.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일정 때문에 도저히 이때 영상을 못 찍어 올려드렸단 말이죠. 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었으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앞으로의 관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짧게 쭉쭉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제가 왜 이제는 다시 상승을 봐야 된다, 이제 막 하락을 한창 하고 있었잖아요, 한 3, 4개월 동안. 근데 여기서 다시 왜 상승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리냐면, 프랙탈 관점에서 저는 요 구간이랑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요 구간을 비슷하게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고점을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높여 나가죠. 여기서도 차례대로 높여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한번 바운스를 주고 떨어뜨리고, 바운스를 주고 떨어뜨리고, 이게 큰 프랙탈이고 이게 작은 프랙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비슷한 구간에서 몇 차례 확인을 하는 형태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찐 저점이구나, 다시 이제 상승을 바라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스마트머니 컨셉이라고 제가 지난 1월 달에 올려드린 매매법 영상에서도 그 FEG 얘기하면서 스마트머니 컨셉에 대해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길게 얘기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차트가 이렇게 뭐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하면서 이런 자리요.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머물다가 올리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차트를 돌려서 뭐 이 타임프레임별로 보면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구간에서 저는 요 구간, 이 당시에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 높은 자리, 여기가 브레이크 블럭이라고 하는 구간인데, 이 브레이크 블럭이 발생한 구간을 찍어주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은 되게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리플레이가 되나? 잠깐?
되네요. 자, 리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있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여기 이 브레이크 블럭 구간을 채워주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나오면서 일봉 종가가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스마트머니 컨셉을 제가 길게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래 구간에서 이 이론에 근거해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의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 이 캔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블럭을 채운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정확히 이틀 뒤에 이렇게 여기를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고, 그죠? 되돌림을 주고 난데 이제 상승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뭐 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보조 지표들 역시 계속해서 여기가 저점이다 라는 신호를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뭐 크게는 저는 주봉 60일 선이 굉장히 상승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인데, 주봉 60선이 여기 이 초록색이 주봉 60일 선이거든요. 여기를 정확하게 찍어주고 올리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캔들 종가 마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여기서부터 봤어도 굉장히 좋았겠다 라는 관점, 보조지표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뭐 RSI 같은 것도 일봉상 봤을 때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프랙탈적인 관점이나 스마트머니 컨셉에 대한 그런 이론상이나,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C연장 플랫이 나와서 뭐 이렇게 비율상 봤을 때나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을 이유로 했을 때나 여러가지 이유들을 종합했을 때 어쨌든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만약에 조금 더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자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밀리게 된다면 최대 여기까지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잡아야 되는 자리는 여기라고 봤었는데, 여러분들도 다음 매매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지나간 차트는 요쯤 복귀하는 걸로 하고, 그럼 앞으로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제 관점을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잠시만요. 이거 좀 없애고 이것도 없앨게요. 마지막으로 관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0월 29일 이때네요. 이때 생각이 나요. 이때 제가 리딩 다이애고널의 형태를 보면서 여기서 리딩 다이애고널에서 강세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는 강한 상승, 막 주봉하고 비교해 보면서, 지난 영상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상승에 대한 이제 관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형태가 나왔다 이러면서 막 영상 올려드렸었던 기억이 나고, 이후에 11월 23일이었나? 아닌데 13일 여기쯤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최대, 여기서 이제 리딩으로 그때는 봤으니까 리딩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3파가 올라가는데, 이 3파의 종점은 99K에서 102K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102K 한 이 정도, 요 구간에서 3파의 종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분석한다 라고 공유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분석대로 잘 나왔으나, 분석대로 가격이 잘 도달을 했으나, 적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점에 변화가 생긴 부분이 이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관점이 변화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관점이 생겨났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구간이 일단 대표적으로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서 일단 1, 2, 3파가 여기서 종결이 나왔다면 4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2파 조정 자체가 강세 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4파는 뭐 기간적으로는 떠나서 일단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만약에 임펄스가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가 이런 식의 강세 조정이 나온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 굉장히
비논리적인 형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이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조정의 길이 자체도 너무 짧아요, 둘 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서 부자연스럽다, 이건 어딘가 잘못 해석을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건 이거죠. 1, 2, 3, 4, 5에 이렇게 플랫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 5파가 나와서 종결을 하는 형태를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4파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5파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실제로 나온 걸 보고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어색하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아, 여기가 잘못되었구나. 여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ABC 방금 봤던 거네. C 구간을 임펄스로 보는 형태. 그러니까 A, B, C, A, B, C의 형태를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임펄스로 해석을 한다면 1, 2, 3, 4, 5로 해석을 한다면 충분하죠. 여기서 해석했듯이 4파의 조정이 굉장히 짧죠. 하지만 여기 2파의 조정은 길기 때문에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이치에 맞아요. 이 길이나 여러가지 비율들이나 그런 것들 봤을 때 이치에 맞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온 걸 1, 2, 3, 4, 5로 보는데, 이 5파가 1, 2, 3, 4, 5로 올라온 게 아니라 A, B, C, 그러니까 A, B, C, A, B, C, 1, 2, 3, 4, 5에 3개의 파동의 형태로 올라왔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형태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1, 2, 3, 4, 5로 봤을 때 이 5파 자리에서 첫 5의 1파가 3파동의 형태로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하면 3, 3, 3, 3, 3 형태의 다이애거널, 엔딩 다이애거널 형태가 합리적이죠. 그래서 좀 다 지우고 5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리고 영상이 13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좀 빨리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그래서 이게 5-1파로 여기를 ABC, ABC 1, 2, 3, 4, 5로 해서 5-1파 A로 봤을 때, 그래서 1, 2, 3, 그러니까 333, 333, 333, 333, 333의 형태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형태가 1대 1.618, 그죠? 1.618을 넘어서는 전형적인 C 연장 플랫 형태가 나왔어요. 다이애거널의 전형적인 내부 파동 형태 중 하나이므로 이후 파동 역시 엔딩 다이애거널의 형태를 그리는 것에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다 라고 판단을 더더욱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직전 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이 파동, 현재 이 파동 역시 임펄스 5파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조정 3파의 형태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에 맞을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임펄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조정 3파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전 해석들과 맞물려서 봤을 때 합리적이다. 왜? 지금 다이애거널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내부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실 여기를 카운팅을 해봐도 4시간봉
여기죠. 여기를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봐도 뭐 어떻게 봐야 여기를 뭐 1파, 2파, 3파, 4파, 뭐 5에 다시 연장 1, 2, 3 이렇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되게 임펄스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이 중간중간 구간만 떼어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작 전부터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는 조정파동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올라오는 게 어떤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거냐를 봤을 때 저는 여기가 A, B, C, X 그 다음에 A, B, C 형태의 이중조합 형태 WXY 형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일봉으로 다시 바꿀게요. 대략적으로 상승의 구간을 예측했을 때는 잠시만요. 됐다. 1대1 구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ABC, X, ABC의 형태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 W파와 이 Y파를 1대1 비율로 상승할 가능성을 봤을 때 이 자리죠. 이 자리가 116K 정도, 116에서 117K 정도의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 앞에 구간을 빼고 Y파 안에 ABC의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이 Y파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진 않지만 대략적인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이 A와 C파의 비율이 1대1이라고 가정하면 이 114.3K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은 114K 구간에서 114K 구간에서 아까 전에 116K 116에서 117 정도였죠. 116에서 117. 그러니까 이 박스 구간을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다이애고널의 A, B, C 이 다이애고널 C파, 그러니까 엔딩 다이애고널로 따지면 5의 1, 2, 3파의 종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4파 이제 하락, 조정파동이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클리어한가요?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서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114K에서 116K 혹은 7K 정도 구간, 이 레인지 안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 4파 조정, 5의 4파 조정, 그러니까 D파 조정이 시작된다, 하락한다 라는 시나리오가 메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엔딩, 이 4파 하락 지점의 종결점은 어디 즈음일까를 그어보면 이것도 대략적인 구간을 이런 식으로 긋고 여기서 시작한 지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잠시만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죠. 오케이. 이렇게 그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었을 때 아까 전에 예상했던 게 114에서 116, 7 정도 구간이라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직 상승이 남았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 가장 확률 높은 구간은 저는 1차적으로 90K 초반 구간 90K 초반 구간이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머니 컨셉에서 브레이크 블럭이 발생했던 구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물대 자리예요. 매물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널 4파동에서 거짓 돌파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거짓 돌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짓 돌파가 나온다. 왜냐하면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거짓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는 이 마지노트는 거짓 돌파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고
정말 마지노선 두 번째 확률인 거죠. 1차는 여기를 보고 있지만 두 번째 확률로 만약에 이 여기서 끄는 시간과 내려오는 파동의 힘에 따라서 이게 돌파가 나온다면 이 아래 구간인 이 자리인 80K 초반 자리 요 자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하락을 시작했을 때 내려오는 파동의 형태와 속도를 보면서 좀 더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10분 안에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서 항상 원테이크로 올려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2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예상하고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알트코인 알트코인의 형태는 아마도 이 디파가 내려오는 이 끝자락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대략 이 지점부터 이 2파가 종결되고 본격적으로 비트가 이제 하락을 시작할 텐데 이 하락을 시작할 때 이 디파 정도를 다시 뚫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의 기간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되는 이 구간이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강한 불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실제로 지난 차트들을 봐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실제로 지난 차트들을 봐도 알트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 굉장히 강하게 막 몇백 프로, 1000% 막 이렇게 올랐던 그 시기는 이때가 아니거든요. 이때예요. 이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부터가 이제 저는 사실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수해야 될 시기 즈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파는 건 당연히 이제 여기서 고점을 나오고 떨어지게 되면 요 구간 안에서 매도를 시작해야겠죠. 일단은 요 정도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는 공유 드리는 걸로 하고,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어서 다소 길어졌고 제가 다소 말도 좀 어눌하게 전달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 오늘 영상의 요약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사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매번 생각하는 건 이론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보다 큰 그림을 그리되 실제 매매에서는 보다 내 성향에 맞는 매매 방식을 계속 내 몸에 체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여러분들께 제 유튜브에 저의 매매 방식이나 혹은 성향이 맞는 분들께는 누군가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법들을 공유 드리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사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 가능하면 제가 영상을 좀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해요. 가능하면.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좀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끝. 아디오스.